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리마을 4인방의 리더인 사콘과 우콘 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미마루가 불치병을 앓게 되어 임무에서 제외된 이후로 소리마을 5인방은 소리마을 4인방이 되었고, 남은 소리마을 4인방 중 사콘이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 그를 중심으로 임무를 진행해왔기에 사실상 소리마을 4인방의 리더는 사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콘은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머리 뒤에 또 하나의 머리가 있어 기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또 하나의 머리의 정체가 사콘의 형인 우콘입니다. 사콘과 우콘은 하나의 몸을 공유한 쌍둥이로 평상시엔 동생인 사콘이 주로 의식을 가지고 몸을 조종하며, 형인 우콘은 사콘의 체내에 잠들어 있다가 전투 시에만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단순히 사콘의 신체에 우콘의 머리만 합쳐진 것이 아니라 사콘의 신체 내에서 우콘의 손과 발을 따로 사용한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콘은 그 손과 발을 사콘의 체내 어느 곳이든지 사용할 수 있어 상대하는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허용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이 두 형제는 신체를 따로 분리시켜 개별 활동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원리는 세포에 있습니다. 사콘과 우콘은 각 기관을 만들고 있는 조직을 넘어 조직을 만드는 세포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신체를 분해하고 융합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콘을 상대하는 적의 입장에선 혼자인 줄 알고 덤비다 두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외모를 제외하고는 전투 스타일부터 성격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동생인 사콘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 시엔 자신의 능력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상대를 천천히 괴롭히는 타입이지만, 형인 우콘은 시간을 끌어서 전투하는 것을 싫어하며 사콘에 비해 다소 냉정히 전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비정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콘과 우콘을 보면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텐데, 왼쪽 눈이 노출된 게 사콘이고 오른쪽 눈이 노출된 게 우콘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스케가 든 통을 들고 시카마루 소대에게 쫓기던 사콘은 추격 닌자들에게 사스케가 든 통을 빼앗기고 아카마루가 설치한 기폭찰에 의해 키바와 아카마루와 함께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료들과 멀리 떨어진 키바와 아카마루 콤비는 사콘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키바는 우콘의 존재를 몰랐고 2대1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우콘으로 인해 2대2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콘과 우콘의 힘은 개개인이 키바와 아카마루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사콘은 다련권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키바에게 공격을 가했는데, 사콘의 주먹과 우콘의 두 주먹이 더해져 파괴력은 물론이며 회피하더라도 그 변칙성은 키바가 파악하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콘은 두 다리 또한 사용이 가능해 사콘의 발차기에 우콘의 두 다리의 힘을 더해 다련각이란 기술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리 3개분의 파괴력은 말할 것도 없으며, 다련권처럼 상대가 회피나 방어하더라도 시간차 공격이 가능해 다채로운 공격 패턴으로 상대의 가드를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서 두 사람이 변칙적인 공격을 하는 사콘과 우콘 같은 전투 방식은 경험이 많은 중급 닌자 또는 상급 닌자들조차 생소한 능력일 터인데, 당시 키바는 그보다 더 경험이 적은 하급 닌자였기에 그들의 공격에 제대로 반항조차 못하고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카마루는 키바에게 당시 필살 기술인 아랑아를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키바는 그 기술을 사용 시 둘 다 차크라가 다 떨어진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그런 한심한 키바의 모습에 아카마루는 키바의 손을 물었습니다. 아카마루에게 물린 키바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반성하고 아카마루가 제안한 방법 외엔 다른 대안이 없기에 혼합 변신술을 펼쳐 쌍두 늑대로 변신 후 아랑아를 사용했고, 사콘과 우콘은 그 공격에 적중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중당함과 동시에 신체를 둘로 나누어 데미지를 감소시켜 치명상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키바와 아카마루는 단 한 번의 아랑아만 사용 가능할 정도의 차크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일격으로 다시 한번 아랑아를 사용했지만, 우콘과 사콘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야생문을 소환해 그 공격을 온전히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키바와 아카마루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카마루는 모든 힘이 떨어진 와중에도 산성으로 된 소변을 사콘의 눈에 적중시키는 데 성공했고, 사콘이 그 눈을 강히 씻으러 간 사이 우콘은 기생기괴의 술법을 이용해 키바의 몸과 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생기괴의 술법은 상대의 체내에 침투한 후 세포나 단백질을 분해하고 재구성해 대상을 서서히 죽이는 암살 기술입니다. 하지만 키바는 육체가 공유되면 자신의 고통이 우콘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죽음을 각오하고 쿠나이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찔렀습니다. 결국
우콘 또한 고통을 참지 못해 키바의 몸에서 분리되었고, 키바는 그 틈에 연막탄을 뿌려 아카마루와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키바는 우콘에게 발각됐습니다. 우콘은 키바가 버린 옷을 입어 자신의 냄새를 지웠고, 키바는 평소 익숙해진 자신의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해 우콘의 접근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차크라가 떨어졌고 치명상까지 입게 된 키바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때 나뭇잎 마을과의 동맹으로 지어놓은 모래마을의 닌자 칸쿠로 덕분에 키바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콘이 칸쿠로에 대해 나타나 기습을 가했고, 그에게 기생기계의 술법을 이용해 침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칸쿠로가 아닌 그의 꼭두각시 인형인 쿠로아리였고, 사콘은 쿠로아리에게 잡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콘은 빨리 사콘을 자신의 몸에 융합시켰고, 평상시 우콘이 잠들고 사콘이 신체를 조종하는 것과는 반대로 사콘은 휴식을 위해 잠에 빠지고 우콘이 칸쿠로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콘은 이미 전투를 통해 차크라가 많이 소비된 상태였고, 평소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체술에 특화된 사콘에 비해 우콘은 체술도 약합니다. 거기에 그는 칸쿠로를 얕봤습니다. 칸쿠로의 인형인 쿠로아리가 공격형인 줄 알고 그의 공격에만 대비한 우콘은 자신의 도주 경로 뒤에 자신을 포획하려는 쿠로아리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쿠로아리는 포획에 특화된 인형이며 쿠로아리와 짝을 이룬 카라스가 공격형입니다. 그리고 칸쿠로는 쿠로아리에게 포획당한 우콘에게 카라스를 이용해 흑비술 기기 일발을 펼쳐 다수의 칼로 끔살시켰고, 우콘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나루토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잔인하게 묘사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